어서 오세요. 여기는 책 읽는 소리 솔방문고입니다. 잘 있었어요? 저도 잘 있었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뭔지 아시겠어요? 즉, 두 변의 제곱의 근의 합이 빗면 제곱 근과 같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그래요, 수학. 이 과목은 진지게 멀리했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더랬죠. 나이 들어서 철학책을 읽다가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됐네요. 우리에게 수학자로 널리 알려진 피타고라스. 그를 철학자의 분류에서 만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철학의 큰 두 줄기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존재의 본성을 물질의 구성 요소에서 찾은 밀레토스 학파와 존재의 본성을 수학적 구조에서 찾은 피타고라스 학파. 그리스 동쪽에 바다 건너 동쪽에 분포되어 있었던 밀레토스 학파는요, 비교적 자유롭고 합리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성을 중시했다 그래요. 그 당시 그리스는 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거와 증명을 통해서 세상을 보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피타고라스 학파. 지금의 이탈리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요. 합리적인 철학과 비합리적인 신화가 아주 독특하게 융합된 사유를 했던 집단이랍니다. 그 중심에 오늘의 피타고라스 주인공이 딱 서 있습니다.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막연하게 알았던 피타고라스와는 거리가 멀던데요. 추종자도 많았고 베일에 둘러싸여 있었고 지식인들의 못마땅한 눈초리도 받았고 심지어 그 시대 신흥 종교 집단이었다는데 수학책에서 봤던 피타고라스 정리, 그것도 피타고라스가 만든 것도 아니랍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고도 사멸되지 않았고 지금의 우리 입에도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네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자를 위한 고전 철학 가이드 존 게스킨이 저술했고요. 현암사에서 출판됐었네요. 책 읽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4. 이오니아와 그리스 서부. 법률, 숫자, 그리고 실제. 이탈리아에서도 나폴리 남쪽 지방을 여행하는 모험심 또는 행운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스와 로마 고전기의 유적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 600여 년 동안만 해도 그 지역의 전형적인 이탈리아 도시들이 철저하게 그리스적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는 그보다 좀 더 어렵다. 로마인에게는 마그나 그라이키아로 알려졌고 그리스인에게는 메갈레 헬라스로 알려진 지역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비록 달랐지만 나폴리 북서쪽으로 16km 떨어진 키메라는 도시부터 장화 모양인 이탈리아의 발가락과 뒤축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다른 여러 도시는 그 정의에 항상 포함되었다. 헬라스 도시들은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 사이에 그리스 본토에서 식민지로 건설한 것이었다.
놀라우리만치 일찍 생겨난 이 정착지의 건설 목적은 단순히 무역을 위해서였거나 모 도시의 인구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가장 일찍 건설된 식민지 가운데 하나인 쿠마이는 기원전 740년경에 건설되었으며 크로톤은 기원전 710년경, 파이수툼은 기원전 600년경, 파이수툼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엘레아는 기원전 540년경에 건설되었다. 사상사에서 크로톤, 현대 크로토네와 엘레아, 현대 벨리아는 그 나름으로 거의 밀레토스만큼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모스를 떠난 피타고라스는 당시 갓 건설된 도시 크로톤으로 이주했고 자신의 이름에서 비롯된 반종교적 학파를 그곳에 설립했으며 아울러 산술기하학과 음악에 대한 수학적 분석을 발전시켰다. 크세노파네스도 오랫동안 이 도시에 머물렀다. 파르메니데스는 엘레아에서 태어나 제논과 함께 독창적인 철학학교, 즉 서로 관련된 내용인 여러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논하는 곳을 설립했는데 여기서는 밀레토스의 물리주의자들이 제기한 질문을 뛰어넘는 다른 질문들이 사상 최초로 명시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질문이란 다음과 같다. 실제란 무엇인가? 운동이란 무엇인가? 실제하는 것은 무한대의 실제적 분할이 가능할까?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해서 실제인 것과 연관되는가? 이런 것들은 최초의 철학적 또는 형이상학적, 말 그대로 자연 너머에 있는 질문들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난감하게 만드는 질문들이기도 하다. 그 씨앗은 아마도 이오니아 토박인 크세노파네스와 피타고라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피타고라스주의자, 수와 신비.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직각삼각형의 빗변 제곱에 관한 공리 덕분에 그의 이름에는 당사자조차 누려본 적 없는 친근성이 부여되었다. 피타고라스와 그의 학파는 고대의 존경과 비웃음을 모두 얻었지만 심지어 그때도 피타고라스라는 개인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피타고라스는 사모스 섬의 토박이었으며 기원전 570년경 태어났다. 그보다 30세 연하인 헤라클레이토스는 다음과 같이 조롱했다.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야 대부분의 사람들을 조롱했으므로 그의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할지도 모른다. 피타고라스는 모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를 실천했으며 이런 저술들에서 내용을 추출해 자신의 지혜라고 주장했지만 그건 단지 많은 학습에 불과하다. 또 이런 말도 했다. 많은 학습이 이해를 가르치지는 않으니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헤시오도스나 피타고라스도 그걸 가르쳤으리라. 이해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30년까지 사모스에 머무른 것으로 보이며 그곳의 지배 엘리트에게서 호의를 잃고 나서는 당시 새로 건설된 식민지 크로톤으로 떠났다. 210년경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대단한 존경을 받았다. 사람 수가 거의 300명에 달했고 도시국가를 워낙 잘 통치했으므로 그 정체는 사실상의 진정한 귀족제, 가장 뛰어난 자에 의한 통치였다.
디오게네스는 이 귀중한 정보에 뒤이어 20여 쪽에 걸쳐 뒷공론, 즉 일설에 따르면 그는, 다른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는을 늘어놓았는데, 이 내용을 다른 보고와 연결해 보면 우리는 피타고라스가 크로톤의 학파 또는 학교를 설립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로부터 두 가지 서로 연관된 전통이 대두했다. 하나는 수학적 전통, 또 하나는 신비적 전통이다. 수학적 전통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피타고라스의 생에 비교적 가까운 시기,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죽은 지 170년쯤 후에 집필한 형이상학 제1권에서 퉁명스럽게 혹평을 내놓았다. 이른바 피타고라스 주의자들은 수학에 전념했으며 수학을 연구한 끝에 그 원리는 곧 만물의 원리라고 믿게 되었다. 하늘의 과정과 부분에 대한, 그리고 우주의 전체 질서에 대한 어떠한 유비든 숫자와 비율로 나타낼 수 있었으며, 그들은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상호 연관시켰다. 혹시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둘러 내용을 채워 넣었으니,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체계를 상호 연결된 전체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굳이 기나긴 분석을 곁들여서 피타고라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을 완전히 해독하지 않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피타고라스를 최선의 경우 부주의한 사람으로, 최악의 경우 협잡꾼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이 명료해진다. 숫자의 비율이 만물의 배후에 놓인 원리라는 거창한 결론은 아마도 피타고라스의 것으로 전해지는 한두 가지 주목할 만한 발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7연금의 8도 음정이 처음 4가지 정수들 간의 간단한 수의 비율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음계였다. 이 발견은 수신비주의와 혼동되고 말았지만 수학적 서술을 물리학에 응용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지식의 폭발을 일으킨 도화선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반면 피타고라스의 공리는 피타고라스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니었다. 그 공리를 건축에서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특히 3대 4대 5 비율의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 이집트의 토지 측량사들도 이미 여러 세기 동안 알고 있었다. 피타고라스 주의자들의 신비 종파에 깃든 특징, 즉 수마법, 천구의 음악, 완벽한 비율 등과 부분적으로 결부된 특징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고대인에게도 매혹적인 동시에 흥미로운 것이었다. 그들의 커다란 철학적 또는 관점에 따라서 종교적 논제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였으며, 이는 한편에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있고 다른 한편에 쇠약한 사후의 영혼들이 있는 호메로스의 자연주의에서는 사실상 암시된 적이 없었던 방식이다. 피타고라스 주의자는 영혼의 환생 또는 윤회를 믿었으며 한 생명에 깃들어 있던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다른 생명체로 옮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영혼 또는 한 사람의 지속되는 정체성이 여러 생명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생의 존재를 갖기 마련이고, 그리고 영혼이 환생할 미래의 생명체가 반드시 인간은 아니라고 추론했다. 이 교리는 흥미로우면서도 때로는 익살맞은 결과를 낳았는데, 피타고라스의 동시대인인 크세노파네스도 이를 꼬집어 말한 적이 있었다. 크세노파네스는 피타고라스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그는 개 한 마리를 때리고 있는 남자 옆을 지나갔는데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 짐승을 딱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만하시오. 이건 내 친구의 영혼이니까.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그 친구라는 걸 알았다니까.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뒤 뛰어난 풍자가인 루키아노스는 대화편에서 피타고라스 주의자를 무자비하게 조롱했다. 예를 들어 꿈에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는 수탉이 한 마리 등장하는데 피타고라스의 현재 화신인 그 수탉은 왜 굳이 고기나 콩을 먹지 말라는 법률을 만들었냐는 질문을 받는다. 어서 대답하라는 재촉을 받고 나서 수탉은 뭔가 부끄러운 듯한 기색을 드러내며 대답한다. 뭔가 이치에 닿거나 현명한 것까지는 전혀 아니죠. 하지만 평범한 입법가들이 만든 법률처럼 일반적이고도 정당한 법률을 만들 경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감탄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것에서 더욱 멀어질수록 사람들의 눈에 내가 더욱 두드러진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상한 규칙을 선택했고 굳이 그렇게 한 이유를 비밀로 간직함으로써 사람마다 그 이유를 나름으로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봐요. 그렇다고 비웃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당신을 비웃는 게 아니라 당신의 추종자들을 비웃는 겁니다. 상대방이 대꾸한다. 또 다른 대화편 철학을 팝니다에서 루키아노스는 이 모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피타고라스가 가장 잘 알았던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한다. 산수, 천문학, 협잡, 기하학, 음악, 야바위. 피타고라스가 고기 먹는 것을 금지한 실제 이유는 혹시나 고기를 먹다가 자기 할머니의 환생을 먹어버리는 일과 유사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으리라고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그런가 하면 콩의 섭취를 금지한 일에 대한 설명은 시시한 것부터 외설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네, 책 읽었습니다. 확실히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피타고라스의 것이 아니었네요. 아주 고대부터 내려오던 어떤 이론을 피타고라스가 인지했을 때, 감탄했을 때, 어찌됐든 피타고라스가 유명한 시기였기에 결합되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형태로 전해지게 된 거군요. 김주현님의 철학사 수업에서 보면은 소 100마리를 잡는 거대한 의식을 치러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수학적 분석이 그의 사유체계의 기초는 맞았어요. 그 수학적 서술을 물리학에 적용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초기에 철학적 행태로 많은 그 이론가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또 여행을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외모도 출중했다고 하고 능력도 비상했다고 하니 종교 집단의 지도자로서 많은 추종자를 거느릴만 했겠는데요. 종교 교리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교단이 학파로 이어지는 발전되는 특이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주현님의 철학사에서 보면은 비합리성과 합리성이 공존하는 형태는요, 아마 신보다는 인간사의 고민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피타고라스의 생각이 근간이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저 또한 솔깃해지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교단에 혹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비합리와 합리, 도덕과 비도덕, 이런 흑과 백이 혼재된 인간이었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날씨 갑자기 쌀쌀해지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저는 또 다른 철학자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